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 분위기 요즘 들어서 참 좋죠. 지난주에 방송할 때는 그 전주에 워낙 엉망이라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이 방송 출연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장이 별로 안 좋으면요, 괜히 방송 출연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장 내가 뺀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장이 괜찮을 때는 내가 올린 것도 아니지만 괜히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은 기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었죠. 코스피 시장이 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은 2.9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했던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중화권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들 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다우 지수는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아마 또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모습들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윗꼬리는 조금 달긴 했습니다.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음선이긴 하지만 강 0.19%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도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였었죠. 삼성전자 주말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좋은 얘기를 해줬죠. 최대한 삼성이 빨리 납품을 할 수 있게 우리도 최대한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전에 삼성전자가 조금 그런 예시를 또 조금 좀 힌트를 주기도 줬었죠. 지금 콜테스트 한참 진행 중이다. 중요한 거는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야, 지난주에 참 알테오젠이 난리도 진짜 어른들 흔히 하시는 얘기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알테오전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은 낙폭 과대했다라는 인식, 그리고 특허 소송 관련해 갖고 큰일 없을 것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끝내면서 양시장 모두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들도 있었죠. 보통 보면 이 섹터별로 조금 나눠져서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동반해서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다들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좋았었죠. 지금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이었었네요, 지난주에. 이날이었었네요. 자,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일단 22평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돌파가 된 것 같습니다. 갭으로 떠서 돌파가 됐죠. 그러면서 양선을 뽑아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 상승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22평선을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돌파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조금 이따 수급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장중에는 그래도 작지만 순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오후장 동시효과 때 한 729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는데, 요건 아마 오후장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매입하기로 한 자사주 관련해 갖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좀 때린 것 같습니다. 자, 순매수였었는데 종가에는 729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8, 9, 10, 11 이 넉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한 게 18조 이상 됩니다. 뭐 11월은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지난주에 17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8조가 좀 넘었어요. 이 부분이 좀 매수로 좀 돌아서 주면 참 고맙겠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지금 좀처럼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현물은 매도했는데 선물은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지난주에 3,418억 정도를 매수했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 3,418억 매수, 오늘 1,899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장중에는 한 오후 2시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도 살짝, 그런 기대도 살짝 했었어요. 야, 혹시 뭐 장 마감 무렵이 돼도 얘네들 조금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 들어왔던 거 주가가 좀 쭉 올라오니까 그냥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 1,899억 정도, 결국은 6천억에서 1,800억 정도 수준이니까요. 한 4천억 가까이는 장중에 오후장에 매도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저걸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움직임 보시면 괜찮아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강하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6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 지금 한 2,570포인트 조금 아래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 60선도 살짝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좀 가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좀 또 올라준다라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좀 올라서 출발한다라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일 아침에 뭐 좀 상승 출발하는데 쫓아가거나 그래서는 먹을 게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얘기입니다. 일단 22평선 지지 테스트는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선물 기준으로 오늘까지 7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물 기준으로는 중간에 하루 뭐 살짝 마이너스 난 날이 있기 때문에 8일 연속 상승은 아니지만요.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7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런 거였죠. 선물 시장이 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니까 좀 지금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선물시장 기준으로 올랐으니까 추가로 상승 시에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이렇고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자, 근데 차트 모양은 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일단 뭐 바닥을 다진 걸로 볼 수 있겠죠. 한번 요렇게 들어 올렸다가 좀 밀리는 구간. 자, 뭐 이거는 알테오젠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전체 시장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요. 지수 차트를 읽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요거 바닥을 다진 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가장 맞는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은 이런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638억 정도를 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927억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자,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데 이거 38억 이건 뭐 없는 걸로 치고요. 지난주 금요일 669억, 오늘 1251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쌍끌이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아까 지수 차트를 보셨는데요.
자, 뭐 바닥 다지고 튀는 모습이잖아요. 거기다가 수급 상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달렸잖아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많이 달렸고 코스닥 시장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 여력이 크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서 뭐 원래 단타는 코스닥이 잘 나오죠.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개 섹터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뭐 2차 전지 쪽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로봇 쪽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도 오늘 좋은 일이 있었죠. 노스폴트라는 회사. 이 기업이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 사이클이 보면 거의 이런 거예요. 신산업 사이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배터리 관련해갖고, 2차 전지 관련해갖고 벌써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2014년, 15년 그때부터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 초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 워낙 급등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그 와중에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되게 되면 무너지는 회사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 대만 기업들 파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피를 양분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섹터가 산업이 완전 초기 때는 상관없습니다. 눈 감고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그런 때가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돼요. 자, 노스볼트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 업체들 쪽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소재 쪽을 들어가면 살짝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아껴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산업이 성장을 하다가 업황이 또 안 좋은, 뭐 경쟁도 심해지고 업황이 안 좋은 그런 국면을 만나게 되면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자, 뭐 노스볼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일단은 업황이 부진해도 뭐 지금 CATL 말고는 가장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ATL은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이런 쪽 진출은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 쪽에다가 우리 뭐 원하면 공장 질 수도 있다. 니들이 받아주면 우리 지을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진 않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부진한 업황에도 끝까지 생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뭐 소재 업체들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고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LG엔솔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은 끝까지 생존 가능한 기업이니까 물려도 우리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생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올라와서 내 본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 줄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견디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내일 당장 또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조정받는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차 전지 쪽 1라운드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1라운드는 끝난 게 지금 뭐 삼원계 배터리하고 LF 배터리하고 양극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뭐 되는 회사들 되고 노스볼트 같은 기업들 도태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1차전은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는 2차 전지 쪽에서도 2차전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전은 어떤 게 될까요? 예. 전고체 배터리 쪽일 겁니다. 저거 아직 멀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작년에 2차 전지 쪽 그렇게 엄청나게 갔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구간이 언제라고 봅니까? 몇 년 뒤잖아요. 몇 년 뒤에 거, 5년 뒤, 6년 뒤에 거를 미리 땡겨서 와서 주가에 반영한 것도 한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훨씬 더 크게 반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향후에 좀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LG 엔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앞서가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삼성 SDI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들,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또 큼직한 그런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이런 쪽을 갖고 있다라면 그렇게 좀 주가가 좀 흔들리고 부침이 있고 뭐 좀 빠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쪽이고 이런 쪽은 나중에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엉터리 종목들 많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아직도. 그런 종목들, 이상한 종목들 잘못 잡으면요. 이거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 1등 기업을 제외하고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쪽들 셀업체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견딜 수 있고 나중에는 뭐 그 시간에 대한 보상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기억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그런 얘기들 종목들 지난주에도 AI 관련되는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작은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린 게 15,000원에 추천해드렸는데 목표가를 너무 좀 많이 높게 이렇게 잡아드려서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기를 다음 주에는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300원 차이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2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고점이 24,700원이에요. 오늘 종가 24,600원이니까 뭐 어쩌면 내일 정도면 좀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날이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잖아요. 자, 이날인데 이날은 너무 급등해갖고 쫓아가기 좀 그렇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보세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보신 분들이라면 높게 사도 이날 사도 그렇고 이날 사도 그렇고 이날 샀으면 많이 먹었죠. 한 30% 가까이 저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30%까지는 아니고 뭐 20%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로봇 얘기하면서 에이럭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이날입니다.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전저점 6,720원 이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매를 감행한다라는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손실은 뭐 한 2, 3% 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을 거고 수익이 나면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말 그대로 이날 잘 매수를 하셨다라면 자, 깨질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를 하셨을 거고 이날 종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게 기억이 나는 게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앞에 일자가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9,000원을 넘어갔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6,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 종목 역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매수를 잘 들어가셨으면 적어도 한 20% 이상 수익은 챙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거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 이 부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고 실전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프로를 보는 이유도 실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냥 반넘기시면 안 되겠죠. 보고 계시다가 뭐 그럴듯한 종목이 있으면 꼭 실전에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뭐 지난주에도 로봇 섹터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로봇 섹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때 누가 물어보길래 비중 30% 정도까지 그때 12만 얼마 정도 그쯤 수준이었습니다. 30%까지는 채워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러고 난 다음 흐름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에 재료가 좀 다수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장 올해 말 한두 달 내에 나올 재료들 같은 경우도 좀 있죠. 어떤 재료가 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여기다가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선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올해 말 해봤자 얼마 안 남았고 내년 초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내년 1분기 해봤자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 첨단 산업들 이런 걸 사모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먼저 선취매를 해야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1월 달에는 뭐가 있을까요? 1월 초에 CES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CES.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맘때 되면 제가 11월 달이나 11월 중순에서 이때쯤 되면 매년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자, 그 CES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좋은 모습이 나와요. 작년에는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맘때. 롯데정보통신 작년에 차트 한번 켜놓고 보십시오. 그거 더블 나왔습니다. 더블 나왔어요. 12월 초에 매수를 했다라면 1월 중하순 정도 그때 더블 나왔습니다. 2배가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이 행사 전에 되게 그보다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큰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남들 또 CES 그럴 때는 그렇죠. 예, 그땐 잘 팔고 나갈 궁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CES 행사가 있고 또 내년에는 아마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1차 콜옵션 행사가가 34,400원이니까 그걸 행사 안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행사 만료 기간은 후년 3월 달, 그러니까 2026년 3월 달이니까 내년에는 행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공장에다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공장이 완공돼요.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럴 때 밑에 있을 때 사서 차곡차곡 사 모아 놓으시면 내년에 크게 웃을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PG라는 종목인데요. 이 SPG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SPG는 이 로봇 쪽에서 가장 부품 중에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게 감속기입니다. 근데 이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예요. 물론 로봇 쪽에는 정밀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뭐 큰 감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로봇 쪽들도 보면 실적 형편없고 그런 종목들도 좀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조금 보유하고 들고 가시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PG 같은 종목들도 로봇 쪽이 곽강을 받을 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SPG 같은 종목들, 이거는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미국 증시 이번 주에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목요일 추수감사절 휴장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시장의 경우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미국 시장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다우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야, 휴일 되기 전에 주식 좀 사놓고 넘어가자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시장이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월, 화, 수, 수요일까지밖에 안 하니까요. 뭐 수요일 날 주식을 그 전에 사고 넘어간다라면 이번 주 시장도 괜찮은 시장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은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 두들겨 맞고 좀 그러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CES 1월 달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핵심 키워드는 AI하고 로봇 같은 첨단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거고요. 저녁에는 이 로봇 쪽에서 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주식, 그런 지식을 야인시대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